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활짝 열어드릴 군간부 창조의 마이다스의 손 오마이짱쌤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가 도래를 했지요. 자, 어떤 중요한 시기냐? 자,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할 시기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현재 보면은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ROTC 학군사관 후보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군장학생 4년 동안에 우리가 학비를 그대로 다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는 아주 메리트가 높은 좋은 제도죠.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여러분 학사장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부사관들, 육해공군 부사관들,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중요하신 우리 군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근간이 되시는 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근무하시면서 우리 군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 군무원분들이 계시죠. 군무원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서류 제출에서 어려워한다는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선생님, 이거 자소서 사회랑 다르게 어떻게 써야 될지 완전히 포맷도 다르고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사회 대기업 쓰듯이 써야 되나요? 우리 군에 맞춰서, 우리 군의 포맷에 맞춰서 써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이 하루에도 정말 3-4건씩 계속 옵니다. 선생님 개인 메일이나 전화로. 자, 한번 양식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자기소개서. 가정 및 성장 환경, 성장 과정, 학교 생활, 동아리 활동, 학생의 경험, 봉사 활동. 선생님, 미안합니다. 갑자기 또 리듬을 타네. 라임을 또 선생님 금방금방 잘 타요. 참 인생이 즐거워서 그런가 봐요. 자, 표현, 성격, 국가관, 안보관, 좌우명, 인생관, 가치관 등 지원 동기 및 비전과 포부. 이게 기본 양식이에요. 대부분의 군장학생, 학사장교, 부사관, 우리가 예비장교, 3사관학교, 생도, 육군사관학교 다 대부분 비슷합니다. 군무원도. 자, 근데 그 뒤에 살짝 다른 요거는 뭐냐? 요거는 ROTC 학군사관 후보생. 자, 자기소개서 기본 양식이죠.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가정, 학교, 교우 관계 등 특별한 경험, 해외 연수 학생회장 등. 여기서 이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해외 연수 학생회장이라고 요 2개를 안 하면은 없는 줄 알고 여기를 갖다가 대부분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큰 실수입니다. 이건 하나의 예시예요, 여러분. 예시에 속아 넘어가고 나는 가정 형편이 어렵고 해외 나간 적도 없고 그러는데 빼놓고 넘어가야겠다. 이건 학생회장은 아무나 하나 전교에서 한 명 하는 건데 나는 없어 그런 거. 특별한 경험, 스페셜 익스피리언스. 영어 발음 또 기계 맥이죠. 그런 거 없어, 나 그냥 넘어갈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 쓸 게 많잖아요. 여기에 봉사활동 했었던 거, 그치? 그 다음에 자기 기억에 남는 캠프를 갔었다든지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각종 부장이라든지, 그죠? 반에서 반대표를 했다든지 학과에서 학과 일을 했었다든지 축제 준비해서 했다든지 본인이 특별하게 경험을 했었던 내용을 자유롭게 쓰라는 거예요. 요거 2개 아니면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보시고 쭉 보세요. 선생님, 양식이 서로 좀 다르네. 좀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쭉 있고. 이게 ROTC 학군사관 후보생 자기소개서 양식이에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우리 군을 대표하는 2가지 기본 양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쓸 때 선생님 꼭 빠지지 말고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선생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갖고 한 이 내용이 되겠죠? 자, 자기소개서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자기소개서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4가지를 오늘 강조해 드립니다. 지금 이 자소서 시즌에 정말 주옥 같은 내용이 되겠죠?
이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은 왜 중요하느냐? 자, 첫 번째, 우리가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기본 우리가 잣대로 사용한다는 기본 잣대. 공무원분들이 이런 말씀도 하세요. 선생님 자기소개서 안 본다던데요. 그럼 뭐 다뤘습니까? 자기소개서 읽지도 않는 걸 그냥 예를 들어 컴퓨터 입력용으로, 그죠? 그래서 뭐 안보사령부의 입력용으로만 쓸 거면은 뭐다로 고민해서 자소서를 쓰겠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면접관들은요, 여러분 면접장에 자기소개서를 들고 들어가지만 않는다는 것이지, 이미 아침 회의를 한다든지 사전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오늘의 면접자들에 대한 자기소개서 내용을 반드시 다 정독을 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소서를 뭐 써봤자 선생님 면접관 보지도 않는 거 컴퓨터 입력만 할 거 제가 쓸 필요 없잖아요. 이러한 생각은 정말 지나가는 개나 줘버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소서는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을 사전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소서를 갖다가 여러분 처음 제출할 때 내용을 정말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게 잘 쓰셔야 돼요. 특히 우리 군 면접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뭐 맨날 어린애 같은 자소서만 보다가 이제는 뭐 정말 장교다운 또는 군무원다운 또는 부사관다운 제대로 된 자소서를 보는 것 같네, 이런 이미지를 줘야 돼. 이런 이미지를 선생님하고 같이 자소서를 첨삭하고 작성한 인원들은 그런 말을 갖다 직접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제자들이. 그럴 때는 정말 기분 좋죠. 면접 들어가자마자 플러스 가산점을 받은 듯한 이런 기분. 아주 기분 기가 막혀요. 빠람빰빰. 선생님 미안합니다. 또 여기서 리듬을 또 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사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자기소개서를 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소서를 쓸 때 빠지지 말아야 하는 4가지 4대장이 있는데요. 자,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 관문, 뚜둔. 자, 본인의 리더십을 반드시 어필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리더십. 뭔십? 리더십. 그렇습니다. 리더십을 어필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죠. 자, 이 성장 과정, 학교 생활, 그죠? 성장 과정, 학교 생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뭐 직장 생활 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이런 데서 우리가 임원을 했었다든지, 임원, 그죠? 뭐 반장, 부반장, 그죠? 과대표, 그죠? 정교회장, 또는 뭐 선생님, 동아리장도 괜찮아요. 그렇죠? 동아리장, 그죠? 그 다음에 체육부장 다 좋아, 다 집어넣어. 이건 뭐 임원 아니야? 환경미화부장 다 집어넣어. 서기도 집어넣어. 서기 얼마나 꼼꼼해야 되는데 글씨도 잘 써야 되고, 그죠? 이렇게 어떻게든 본인의 리더십을 반드시 어필해서 그걸 발휘한 경험을 반드시 이 안에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면접관들이요, 가장 중요하고 좋게 보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인원이 군 간부가 될 수 있다 없다, 이걸 판단할 정도로 면접관들은 매우 중요시 생각하십니다. 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예를 들어서 대학교 때 대학교 1학년 때 과대표를 했었습니다. 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반에서 부회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 종교회장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세부적인 사례도 적을까요? 제가 그렇게 했더니 학교 축제를 했는데 학교 축제에서 인원들이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다가 나중에는 아주 성대하고 우리가 모든 인원들이 기립박수를 칠 정도로 좋은 학교 축제와 행사를 했었어요. 그런 얘기도 쓰면 좋죠. 아니요, 사례는 적지 마세요. 자, 여러분 이 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례를 적을 수 있는 칸이 아니잖아요.
이 안에 300자, 작게는 250자, 뭐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 좀 더 길게 들어갈 수가 있지만 이거 사례까지 적으면은 여기 항목 다 못 맞춥니다. 이거 학생이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언제 다 적어 이거. 사례는 적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 사례는 언제 얘기를 해요? 면접 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면접 때.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것이 우리가 면접 때 질문으로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이를 통해서 면접 질문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자소서를 잘 써야 되는 거야. 자소서는 A라는 방향으로 써놓고 뭐 면접에서 질문하면 딴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원 동기랑 저기 자소서에 있는 지원 동기랑 자기가 얘기하는 지원 동기가 아예 다른 거지. 그럼 면접관이 이상한데? 이거 본인 자소서 맞아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맥을 면접에서의 답변의 맥과 질문과의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야. 뚜둥 별 3개 이럴 때 바로바로 별 3개 체크해야지. 별이 3개에 중요한 만큼 얘기한다. 질문에 나왔을 때 맥이 같이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세부적인 사례나 이런 거 세부적인 내용은 적지 마세요. 그러면 자소서가 떡자소서가 돼.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 면접관도 제일 싫어해. 선생님도 면접관 할 때 제일 싫어해서 그런 자소서를. 그냥 하나의 주제야. 그냥 가정이 어렵고 생활이 힘들었다는 걸로 이 한 칸을 다 채워버린다고. 가정 및 성장 환경을. 안 되지. 이 안에는 들어가야 될 게 많은데 왜 그 얘기로 하나로 떡을 갖다 칠해듯이 그렇게 글을 쓰냐고요. 가정교육 받은 내용도 들어가야 되고 가족 소개도 들어가야 되고 우리 가정의 장점도 들어가야 되고 우리 가정의 약점도 들어가야 되고 우리 가정이 앞으로 뭐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 좋은 점도 들어가야 되고 믿고 신뢰해 주시는 부분도 들어가야 되고 항목들이 이 작은 거 안에도 10개가 들어가야 돼. 그럼 그걸 언제 다 써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하면 이걸 갖다 다 항목들 쪼개서 이 안에 300자 안으로 다 넣어드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렵다 그러면 선생님하고 언제든지 연락을 하시고 같이 자소서 작업을 하시면 면접관이 눈이 휘둥그레지게 인정하는 자소서가 작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절대 사례나 이런 세부적인 내용으로 한 칸을 다 채우지 마라. 요거는 선생님이 신신당부하는 바입니다.